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논란거리는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사실 여부가 공개되지 않았으며 시가전이 한창인 지역이기 때문에 조사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요. 영국군 장관 제임스 히피는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한 모든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화학전에 핵전쟁의 바로 직전 단계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참전까지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려되어 왔던 확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끌어들일 확전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전쟁을 빠르게 끝내는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은 저번 주부터 이전되기 시작한 세계 각국의 기갑 무기들이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장을 지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장교는 러시아군은 수만 많을 뿐 아무런 전술도 구사하지 않아 막아내기 어렵지 않다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리우폴에서도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날 우크라이나 해병 제36여단이 정부가 우리를 버렸다고 말하며 마지막 전투를 각오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고작 하루 만에 기적적인 성과를 이뤄내며 그들이 항복했다는 소문이 가짜뉴스였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기 위해 벨라루스의 독재자와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들의 만남은 안정을 되찾은 우크라이나 북부 일대를 재점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까지 끌어들이고 있어 모두를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일 하르키우에서 주거용 건물이 폭격을 받는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르키우는 약 2,000개의 건물과 구조물이 손상되었으며 그중 1,644개의 건물은 복구하기 힘들 정도로 파괴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루한스크 지역에서도 무수한 미사일 공격이 확인되었는데요. 루한스크주 세르이 하이다이 주지사는 세베도네츠크를 포함한 5개 마을이 폭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의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는 지금의 피해만으로도 재건축 비용이 최대 67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과연 러시아가 전쟁이 끝난 뒤 이만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겠는가 하는 우려를 품었죠. 그런데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한 것은 의외로 미국이었습니다. CNN에 따르면 러시아의 침공 결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압수한 자산으로 지불할 것이라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러시아 정부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더라도 경제 제재로 동결된 자산이 우크라이나의 배상금으로 지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차별적인 타격은 민간인을 공포에 몰아넣고 양국의 손해만을 발생시킬 뿐 전장의 변화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는데요. 오히려 지속되는 비인도적인 공격 명령은 러시아 병사들이 회의감을 갖게 하며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는 사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영상은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촬영되었으며 BM-21 그라드 다연장 로켓 발사기가 장전까지 마친 채로 구덩이에 버려진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BM-21 그라드 다연장 로켓은 동부 지역 일대에 포격을 가하는 주범 중 하나이며 이제는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돈바스 전선을 지휘하고 있는 한 우크라이나군 지휘관은 인터뷰를 통해 동부 전선의 전투는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40일째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한 번도 소강 상태 따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2014년 돈바스 전쟁 때부터 사실상 8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가장 튼튼한 방어선 중 하나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돈바스 전선의 상황은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밀려들고 있기는 하지만 작전도 없고 전술도 없는 물량 공세일 뿐이기에 10대 1에 가까운 교환비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록할 만한 점은 이들이 아직 서방의 대대적인 무기 지원을 전달받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안 그래도 마음이 급한 러시아군은 벨고르드 지역에서 기차역 직원들에 의해 철도 사보타주까지 겪으면서 보급이 크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의 무기 지원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도착해 배치가 완료된 것은 호주의 장갑 차량 부시마스터이며 서방 강국에서 지원을 약속한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국방부에서도 7억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지원 패키지를 우크라이나군에 전달했으며 드론 부대 역시 미국에서 훈련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말로만 듣던 스위치블레이드 드론을 조만간 실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전차나 자주포 같은 기갑 무기는 운송이나 훈련과 같은 문제가 남아있어 배치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예정인데요. 이 밖에 작은 장비 패키지들은 빠른 속도로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대한민국에서 보낸 물품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인 개인이 인터넷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로 지원자들을 받아 모금한 뒤 군사 장비들을 사서 우크라이나 부대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장비들은 주로 군화나 군복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폴란드의 중간책을 통해 협력 부대에 배송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다 보니 지원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전 세계에서 이 같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면 우크라이나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지원은 병사들의 사기도 크게 진작시키며 주요 전선 등지에서 좋은 활약을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부 전선의 핵심인 헤르손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하루 동안 무려 15개 이상의 지역을 해방시키고 깊숙한 곳까지 진격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은 확실한 승리를 따내기 위해 굳이 러시아군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시가지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을 차근차근 정리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말대로 헤르손에 배치된 우크라이나군은 시간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마리우폴에서도 제36해병여단의 병사들의 소식이 들려와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36해병여단은 어제까지만 해도 공식 SNS를 통해 탄약과 무기가 모두 떨어졌다고 밝혀 그들이 항복했다는 말까지 돌았었는데요. 고작 하루가 지난 12일 오후에는 마리우폴 방위군의 주력 부대인 아조우 연대와 성공적으로 합류한 것으로 드러나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주력 부대가 모두 나누어진 상태로 알려져 있던 마리우폴 방위군 중 2개의 부대가 합류했다는 말은 일부 포위망을 뚫어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제36해병대가 항복했다는 소문은 러시아가 SNS 계정을 해킹해 퍼뜨린 선전이며 최후의 1인까지 도시를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마리우폴은 위기 속에서 또다시 살아나며 불사조 부대라는 칭호를 얻었는데요. 문제는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무기 사용 논란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어젯밤 마리우폴에서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아직 조사 중이며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인산탄약일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조사는 영국과 미국에서도 함께 행해지고 있는데요. 영국 국방부는 화학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되는 순간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무기 지원 같은 간접적인 도움이 아닌 직접적인 참전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영국이 이번 전쟁에 끼어들게 된다면 이는 러시아와 서방의 모든 국가의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루한스크의 루비즈네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화학 공장을 공격하며 질산 탱크가 터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우려되어 왔던 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이 한껏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핀란드에서도 불온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핀란드가 나토 회원국 가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이후 러시아는 해안방어 미사일 시스템 등의 군사 장비를 핀란드 국경을 향해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핀란드 국경으로 이동한 무기는 이동식 방어체계인 바스티온 P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만약 바스티온 P가 위협의 수단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격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전쟁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분쟁이 아니게 됩니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2일 벨라루스의 독재자인 루카셴코 대통령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나는 모두의 시선이 돈바스 전선으로 향해 있는 틈에 안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북부 일대에 기습적으로 벨라루스 병력을 투입시킬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바로 벨라루스를 이용해 이번 전쟁에 전 세계를 끌어들이고 핵전쟁으로 치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같은 해석은 너무 과하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그러나 얼마 뒤에 벨라루스 국경의 검문소에서 폴란드군과 시비가 걸리면서 반응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폴란드 보안군이 페샤트카 검문소에서 발포를 했다고 보고된 뒤 올라온 영상인데요. 폴란드 위원회가 국경 사건에 대해 통보받은 뒤 확인한 결과 폴란드 군인은 그저 새 총을 들고 놀고 있었을 뿐이었고
이것을 발포라고 표현해 보도한 것은 불온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그치고 말았지만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모종의 대화를 나눈 이후 북부 일대의 감도는 긴장감은 높아지고만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국경 일대의 모든 보안을 강화하면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중입니다. 러시아가 지금까지 보여주는 행보에 따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핵전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는데요. 들불처럼 퍼져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흔들리는 국제정세가 안정되고 평화의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